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참 재미없으면서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알트코인들 펌핑들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한쌤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6월달, 7월달 이 저점 때부터 약 30%의 시드만 가지고 놓으시라고. 그렇죠? 실제로 자부에서 잡아서 여기서 익절 관리를 다 시켜드렸고, 이제 공방 수준이죠. 그 뒤로는 우리 공개방에서 크게 언급할 만큼의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요것도 언급을 드렸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이. 지금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침체되고,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시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리스크도 없이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오를 겁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찾아내지 마시고, 누구 여기서 몇백 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케일표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버시면 됩니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저희 현명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즘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 수분들 좀 빠지고 있고, 제가 방송이 재미없기도 하겠죠. 남는 게 없을 테니까. 왜 시장이 이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지 마세요. 시장이 이럴 때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행동에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먹는 것들, 이런 행복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매를 하셨을 때 바로 움직일 때는 그 손실, 금액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침체된 시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그 리스크는 그 누구도 확정지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한쌤은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리스크를 짊어졌습니다. 많은 리스크를 짊어졌어요. 저는 원래 그 교육자의 길을 삶았죠. 그리고 사업,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잘해서 그런 길을 살았는데, 이 방송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본업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영향이 딱 인과라고 보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학원이 예전에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새롭게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거의 최소한의 밥벌이 할 정도 수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리스크, 체중이 20kg나 늘었어요. 이 방송을 하기 전부터 20kg 아니 30kg 가깝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그런 민감한 주제들 다시 여러분들 보면 그냥 허허허 하면서 어떡하냐고 하고 많은데, 예전 같으면 하나하나의 그런 시황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 모든 게 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선택했던 일이고,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조회수 300회, 400회, 그리고 방송을 틀면 3, 40몇 분들이 꼭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제 공방에 계시는 저한테 소정 후원금 보내주시고 배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고, 그죠? 지금 시장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도 대응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걸로 말하니까 또 되게 죄송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항상 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없는 상품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상품들은 그냥 귀금속류 같은 것들을 그냥 묻어두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걔들은 무조건이에요. 100%예요. 금은 조금 저는 상당히 좀 덜하고요. 은이나 아까 시엘리 말씀 백금도 계좌에 좋다고 보고 있었는데, 백금은 제가 살 돈이 없어서, 백금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충분히 좋은, 만만한 게 은이니까, 그죠? 만만 은 정도.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 그런 것들도 보실만 하겠죠. 이 코인 시장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감당, 우리 비트코인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알트코인들은 상장 폐지, 사라진다는 그 스캠,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셔야 되고, 우리 코스닥, 우리가 중소기업 주주들은 또 망할 그런 좀 리스크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를 좀 보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자도 못 버는 좀비 기업 10곳 중에 4곳이다. 그렇죠. 제가 잡주에 투자하지 마시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대형주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이 되었다가 이제 미국 달러에서 돈이 이제 어느 순간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 점점 멈출 거거든. 약해지면 빠지면서 일시적인 반등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돈들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 양적 완화 시장을 걸치다가 양적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다른 주석들 팍 빠지고 지금 달러에 돈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달러의 시총이 제가 5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럼 거기서 만약에 2% 정도만 빠졌다고 가정을 해도 2%만 빠졌다고 가정을 해도 얼마입니까? 100조 정도 되죠. 맞나? 50%만 100조 정도 되잖아. 그 100조라는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겠지. 다른데.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좀 바꿀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산시장의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한 그런 전기 침체에서 이 파이 자체가 줄어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시장이 한번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30% 시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게 되면 기회니까. 자, 그 기회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지금 기업 부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중에도 그냥 망해야 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에게는 망해야 될 기업, 전세 그 기업 흐름도 못 따라가고 옛날에 그런 생산 방식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또 있겠죠. 본인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한 그냥 판단자로서 봤을 때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들은 기술적 또 가치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래서 이런 힘든 기대 되게 가치가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럼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음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걔네들이 인수합병을 해버린단 말이야. 싼값에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 기성세대 분들께서 잘 우려를 했기 때문에 2030년 정도까지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수합병, 그러니까 인수합병 될 기업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이제 로또가 터지겠지. 대박 터지고 급승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인수합병이 하는 기업은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독점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사단이 나도 카카오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죠? 구글, 독점 기업이지 않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양적 축소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즉각 떨어지는 것 뿐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들 잘 생각해 보시고, 수익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수익성이 잘 수익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냥 수익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걔네들 분명히 나중에 좋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이죠. 그죠? 저는 결국은 TSMC를 항상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을 믿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주제 파악 못하고 고대출로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제 폭탄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그런 폭탄들인 줄 모르고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그죠? 그런 분들 정말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서울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잘 구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죠. 욕심쟁이들이죠. 막 주체 대출 막 박아서 막 집 사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 어중이 떠중이 분들, 그리고 20, 30대 신혼부부 분들께서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좋은 데서 좋은 데서 우리 애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분수에 맞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수에 맞게 사셔야 되는 거지. 20억대, 15억대 아파트에 막 10억씩 대출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 그분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 거예요.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고품격 아파트라고 하나 살기 좋은 곳, 뭐 교육도 잘 돼 있고, 뭐 생활시설도 잘 돼 있고, 기반시설 잘 돼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곳은 부동산의 명품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 자체에서도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옆 동네 애들 무시하는 그런 거 실제로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뭐 정의롭고 모든 게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상을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뭐 혹대 저희 남자니까 뭐 혹자라도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다 같은 편을 욕하지 않는 애들은 없거든요. 보십시오. 나중에 결국은 다 그렇거든요. 못하면 뭐 욕 비꼬고 뭐 인격도 무시하고 그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길 가다가 접촉사가 나면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안 그래요? 형 생각 좀 안타깝지만 현실 그렇게 좀 피폐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명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목 좋은 곳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도 일정을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중이 떠중이 분들 욕심 나셨던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런 거예요. 그 시기가 저는 이제 한 올해 내년 말 제가 23년 말 24년부터는 집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이걸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게 2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고 지금 만약에 집을 사시는 것도 많이 빠졌는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많이 빠져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많이 빠졌던 분들은 좀 단호하게 내고로 시원하게 치시고 안 해주면 안 사면 돼요. 그렇죠? 조금 조금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저렴한 곳에서 적은 대출을 가지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도 다른 대출 떨어지고 내 거 좀 떨어지면 이게 딴 게 더 빠지면 그것도 이득이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말이 조금 많았네요. 네, 넘어갈게요. 자, 뉴스입니다. 그래도 20일 토요일 뉴스 또 좋은 뉴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운 뉴스긴 한데 좀 이 뉴스가 조금 너무 많이 올려서 자 난방비에 떠는 유럽 땔감용 장작 사재기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이 연탄 기업이 좀 각광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노리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전력 시설 다 박살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노리고 있는가? 뭐 전쟁에서 뭐 누가 뭐 옳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지. 전쟁에서 인권 찾지 마세요. 그거는 평화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행복에 겨워서 하는 말이에요. 전쟁 나면 아무도 것도 없어요. 전쟁이 절대 나면 안 되죠. 그죠? 뭐 안타깝게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실제 나오고 있는가? 전쟁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지도 러시아를 응원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두 나라 다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잘 아끼겠습니다. 그죠? 네. 좀 냉혈한이 되셔야 됩니다. 냉정한 그런 리더. 네. 참 마음과 이게 다르니까 이게 좀 원래 갖고 있는 마음과 그 표현이 다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용산 장비차 8점에 물론 안방고서 저 넘어가겠고 수소 땅도 판다 난리가 났네요. 그죠? 아이고 참네.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채권시장 블랙홀 발행액 41% 은행채 강원도 레고랜드 난리 났죠. 그죠? 이게 개판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뭐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은행채 문제는 은행 빚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권이 나중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돈 절대로 5천만 이상 넣지 마라. 예금자 보호법이 한도 내에서만 넣어놔라 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5년 한 내년 내후년 돼가지고 아이고 한쌤 어떡해요 저거 뭐 은행이 망해서 어떡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상황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항상 안전장치 무조건 마련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 짊어지기 싫으신 분들은 이자 많이 준다고 막 저기 막 신협니까 뭐 신협은 걔 아직 좀 덜하겠지. 막 해서 저축은행 이런데 막 돈 막 몇 억씩 넣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증권사가 어설픈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쉽지 않을. 그러니까 당장의 이야기 아니라 얘는 잠재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악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라고. 그리고 얘가 터지고 나면 하고 이빨이 빠지는 거야. 그때부터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을 올인하고 막 진짜 연끌하고 해야 될 시기는 얘네들이 터지고 난리 날 때예요. 그때 들어갔다가 우리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우리 국가부도회나 보시듯이 그렇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단타 치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뭐 알트코인 2% 10% 움직이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때 가면 100배 가는 종목들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뭐 우리 비트코인 롱쳐 때려버리면 되지 뭘. 롱은 좀 선물 맞은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마지막 거는 멘트가 좀 심했어요. 자, 뭐 이거는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가스비 인상 후 후폭 물가 공보 더 커진다. 올릴 수밖에 없는 전기세와 가스비였습니다. 얘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시간에 한 번 올린 적이 없거든. 5년 동안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가 자정작용 능력이 10이라며 있으면 우리가 쓰는 게 12 이상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정작용 능력 올리기 위해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전기세가 가스비가 올랐으니까 뭐 약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최저임금을 그래서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요. 올릴 때가 있고 안 올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근데 웃기는 건 이게 우리 물가 올라가면 최저임금 뒤늦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아마 내년은 최저임금 많이 못 올릴 겁니다만. 그죠. 킹달러 국산과 농민 개소리고요. 네. 삼양식품 결국은 라면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삼양이 그래도 이미지는 잘 챙겼어요. 그죠? 남들보다 몇 달 늦게 움직이면서 삼양의 이제 불닭볶음면과 몇 가지 뭐 삼양라면, 저도 삼양라면 좀 좋아하는데 라면 안 먹는데 그나마 먹는 게 삼양라면. 신라면 요즘 맛이 좀 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 남들은 13% 올렸는데 지는 10% 올려서 이미지 메이킹 잘 했죠. 이런 것들 보면 참 잘 하시는 게 이게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업 마케팅도 준비 들어가 있겠죠. 빵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시황을 했던 거는 전쟁에 대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부분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이 좀 급격해졌고 오히려 돈이 빠르게 녹고 있어서 우리가 가늘고 길게 겪어야 될 그 디플레이션 시장을 좀 기간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래도 빨리 올 테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이제 워낙 큰 사이클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빨리 온다고 해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뭐 좋은 포인트들 잡아서 먹고 떼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숨지게 될 단계입니다. 네, 침체죠. 러시아와 인가차는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은 더 고통이 더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너무 많네요. 네. 버팀목 수출 마진 2년 만에 꺾였다. 네, 수출 꺾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수출 부분이 중국과 미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죠? 그리고 물가가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좀 생기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로 완전히 다시 잡혔죠. 완전 장기 집권 체제로 바뀌었고, 어쩌면 한국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리커창 총리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넘버 2였죠. 리커창 총리가 약간 그래도 시진핑 주석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후진타오 세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경제를 다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총리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기회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친 짓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기회로 삼아서
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리스크는 있겠지만, 리스크 흔들림은 있겠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더 쪼글려지거든요. 쫀득들려고. 당장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말라 죽는 형상이 된다면, 오히려 좀 이상한 놈이 있으면 순간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리스크를 이겨내면 또 큰 나중에 또 웅치렸다가 뛰는 것처럼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얘기는 살짝 변론을 하고 일단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내면 중국 시장도 우리가 오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는 아마 트럼프가 이길 거예요. 네, 트럼프가 바이든이 못 이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대선 때, 그 작년인가? 남들 다 트럼프 대선할 거라, 제가 다 대선할 거라 했는데, 제가 트럼프 대선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친중정책 펼칠 거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바이든이 더 악랄하게 중국을 괴롭힐 거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했거든. 그럼 그 증세는 그대로잖아. 그죠? 이번에는 이제 그 바이든의 아마 수족도 좀 약해지면서 미국이 좀 압박을 넣는 게 좀 약해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을 거니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못 버티고 나오는 그 중소기업 부도, 그리고 토산, 그리고 뭐 은행, 금융권들의 한번 그 흔들리는 그런, 우리 대출을 못 갚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건 시한폭탄이거든. 그게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영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하자. 손실 좀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규모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차트를 보면서 먹고 째고 5% 10% 이런 거 눈에 보이면 먹어야지. 그냥 먹고 째고 로스커 세팅해두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건 내년의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터지는 않을 거예요. 햇빛만 먹고 달린다. 상큼 달리온 솔라카 개소리죠. 네,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한참 멀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은 별 일 없습니다. 솔라카 태양광 발전 효율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저기 미국이나 저 중국 사막 지역은 뭐 괜찮을 수 있으려나? 사막은 먼지 때문에 안 되려나? 네. PC방 어차피 사라져야 될 업종이죠. PC방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희 구독자님이시죠. PC방 하셨다가 뭐 오래 하셨는데 그걸 세체를 하면서 되게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또 뭐 나는 도움도 주셨던 분인데, 쓰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게임 폰을 하고 유튜브로 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PC방을 가는 애들이 보통 20대예요.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가거든요. 저만 해도 이젠 잘 안 가. 저도 불과 한 5년만 전만 해도 PC방 되게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 친구들과. 그러니까 다 뭐 장가가 버리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이다 보니 거의 안 가더라고. 정말 가끔 이제 제자들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고 우리 PC방 가서 뭐 롤이나 한판 할까 이렇게 돼서 가긴 하던데 잘하지도 못하고요. 연령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사업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십시오. 50대, 60세, 70세 요 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참 생산을 하는지. 뚜뚜. 노조도 역대급 연금상 요구. 이거 임금 인상하면 더 난리 날 텐데 하면 안 되지, 그지? 예. 금융위기급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더 크면 오히려 더 큰 기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이건 뭐야? 알맹이는 채권대체, 은행채. 장난 아니죠, 그죠?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야. 국채? 아니야. 이거, 난 채권도 좀 불안해. 에너지 ETF.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주말 내전 날씨? 좀 보러 갈까요? 포항에 잠시 바람을 좀 쐬러 갔다 올까? 공부하는데 현타가 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트레이딩 뷰 넘어가죠.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봤으면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어려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그거죠? 금리 오케이. 자, 환율부터 항상 봐야죠. 네, 환율은 항상 챙겨야 됩니다. 환율이 지금 제일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파동이 깔끔해. 워낙 대형주다 보니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제가 시황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방에 대한 삼각형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상방 수렴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살짝 뚫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야, 어쨌든 올라가야 된다 해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금 여기서 밀어버리게 되면 요 정도 전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이렇게 바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살짝 들었다가 빠지는 거. 그러니까 엔딩 다이고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천장이 조금 이렇게 되는 요 모습이 등장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이것도 요까지만 보고 다시 뭐 플랫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가서 또 크게 해서 또 이번에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될 것인가 그 다음 문제가 되겠지. 근데 바로 밀어내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밀고 갈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가 이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요 구간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요런 그림 정도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존 그게 너무 짧아지고 그래서 이 정도 등장을 하고 좀 빠져주고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이때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비트코인 타점은 요때 제가 또 롱 타점을 잡았던 시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보고 잡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일본 환율이 우리보다 낫구만 무슨 그죠? 일본도 급속도로 빠졌네. 요시. 우리가 더 안정적이네요. 모양은 그죠? 우리가 더 모양이 더 안정적이네. 한국은 나는 잘하고 있다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나스닥이 반등을 또 하고 있죠. 그죠?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 이제 반등 얘기할 때가 됐지. 우리가 한동안 그냥 자기 자리에 반등 얘기하고는 그 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제대로. 그죠? 아마 요 정도 포인트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어쨌든 요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비트코인이 마치 첫 반등처럼 우리가 어디처럼 비교하면 좋겠냐면 여기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나스닥도 여기서 일단 밀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밀리고 나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좀 좋은 이렇게 돼야 좀 좋은 그림 나거든요. 이렇게 돼야 아니면 뭐 전 비트 한번 보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 건드려 봤자 남는 게 없을 거야. 아시겠죠? 실버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얘는 그냥 빠지면 빠져서 좋다. 그냥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한번 잘라주라는 표현에서 잘라주셨으면 더 좋아. 이 수익을 한번 가져가셨을 것이고 618 정도 자리에서 요 위에서 한번 잘라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미처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평단 여기서 맞춰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물려있는 그런 상태. 여기서 다시 샀다가 손실 보고 그냥 전부 하다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 제 평단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19.8 정도 될 거거든요. 이게 그 상태고 근데 사실 이게 입절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았던 거 다시 다 저 풀베팅을 여기서 빨리 해버려서 은은 아깝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썼던 상태고 은만이 환율이 안정되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골드와 실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실버를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왜냐면 싸니까. 가격이 깡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게 돈을 풀었을 때 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주식도 좀 볼게요. 주식 시장도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녹화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코스피. 말이 좀 빠르죠. 남들 막 편집한 것만큼 빠르게 말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본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디 갔냐? 코스피가 왜 보이질 않죠? 코스피 KKK 어허 어디서 봤더라. 이걸 봐도 봐도 헷갈려. 네. 코스피. 자, 코스닥은 애초에 보질 않을 겁니다. 저는 코스닥은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코스닥은 잡주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게 되고, 코스피의 가장 이제 이 하락이 가장 쟁점이었던 건 그거였죠. 카카오였죠. 카카오. 삼성은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61.8, 네, 2150 좀 그렇죠. 요 포인트 둘 다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그죠? 여기서 반등 나올 거다. 1350 정도 말씀드렸었죠. 반등 실제 나왔었고 2550 정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락은 카카오가 좀 주도하는 그런 하락이었고, 이제부터 돌릴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코스피는 이제 다소 싼 가격으로 왔다, 그것밖에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당장은. 그래서 78.6, 그러니까 8842 정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를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바로 오는 것보다 역시나 이렇게 가서 조금 버티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일단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 한번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다시 2600 근처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때는 누가 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쪽이 조금 나아 보이고, 삼성이나 우리 반도체에도 힘을 좀 받고, 또 다시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내년 목표치가 이쯤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기아를 이때 샀었나요? 언제 샀었지? 이때 샀었나?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아는. 그래서 기아는 여기 한 5만원 2천원 정도 오면 그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얘는 이미 지가 고평가 저평가 끝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많이. 제가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5,000원에서 10만원까지 4배가 가버린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노리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전에는 뭐 딱히 방향성을 결정 힘들고,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대한항공은 하세요 추천주. 그러니까 실제 중간에 트레이딩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실제로 여기서 25,000원에서 잘라주라 말씀드렸고, 21,800원에서 29,000원 사이 쭉 넉바이 깔아주시고 잘라주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주라 할 때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이 팔으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한 반대하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제 생각에는 항공주는 나중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8,000원대 후반, 중후반 요 정도는 일단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아직 하고 계시고 적당히 들고 있는 게 괜찮아서 저는 평단이 이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중간에 안 팔고. 여기서 한번 먹었거든, 요 구간을.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제 주식 계좌가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고요. 항공이 그러니까 태양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일 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한테 먹혔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누구지 제가 이거를 욕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 회장이죠. 좀 문제가 많았던 인격 뭐 실제로 말할 수 그 회장이 박탈당하면서 국민연금 인마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제가 또 욕을 되게 많이 했죠. 그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사업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유일한 항공사기 때문에 얘를 가만두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대박 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네, 대박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물과 경제적 관계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나투자증권 뭐고요? 네, 쌍용자동차가 지금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싶었었는데 지금 아마 이 정도는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도 지금 당장 한번 뛰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마 상장될 때 순간적으로 펌핑 나올 수는 있겠지. 네. 다시 재상장될 때 신세계 넘어갈게요. 네. 삼천리도 지금 고점 신호 보고 있죠. 삼천리 제가 이때 좋다 그랬죠, 그죠? 엄청 많이 갔네. 와.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차라리 현대차가 낫다. 왜? 가격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깡패입니다. 기아차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만원 아래부터는 또, 좀 괜찮거든. 제가 이 10만원대 제가 현대차를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6만원 내려가다가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어떤 분이 단톡방을 나가셨죠.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서부터는 쭉 한번 깔아놔 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기아차도 현대차 거거든. 그쵸. 아마 지금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반등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세단으로 힘이 좀 날라나? 아무래도 지금 불경기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긴 좀 그렇고, 이 정도에서 장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 SDI. 그때 삼성전자 얘기할 때 삼성 SDI가 훨씬 낫네.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 수급이 강력하게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SDI도 이제 잘라줄 때 됐어요. SDI도. 그죠?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밑으로 빠지면 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일단 저는 다 건드리지 않아요. 이평 돌아내려오는 이 고점량이.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과거에 물린 분들이 딱 탈출하기 좋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63만원부터 한 이 정도는 물량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공업 조금 기다리셔야겠네요. 그죠? 중공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현물 경제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SD도 딱히 볼 거 없고요. 우리기술 비트코인 떡락하고 있으면서 우리기술 그래요. 우리기술 1,000원? 네, 1,000원. 나중에 1,000원? 1,000원 좀 오시면 한번 슬쩍 바라는 게 담가 보셔도 되겠지만 이 코스닥 주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별로 권장하진 않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볼 게 좀 생겼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대놓고 그려드렸어요. 카카오는. 왜냐면 이게 내가 5만 밑으로 가면 그때 사던 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대놓고. 그때 당시에 아무도 그 상상을 하진 않았어요. 맞죠? 이때도 반등 포인트. 왜? 거래가 터졌거든요. 반등 포인트 왔네. 이게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아요. 이 이더리움이랑.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 말고 요거죠. 요거랑 요거 보시겠어요? 요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림을 살펴보고 중간에 바꾸면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월 7일이랑 지금 6월이란 말입니다. 1월이랑 6월 보시겠어요? 1월이죠. 날짜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리고 여기 7월. 그렇죠. 6월. 그래서 코인 차트랑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따로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정보 결국 어떻게 되더라? 꼬라박더라. 그쵸. 게다가 얘가 무슨 짓을 많이 했어요. 마치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종목들 하드포크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코인 시장처럼. 얘 익명 분할 많이 해. 그러니까 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거 먹을 때마다 단타로 먹고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중이 뭐 이상한 그 전문가라는 그 증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더 갈 거다 막 여기서 막 싸다 이러면서 막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5만원 밑으로 빠져보면 그때부터 다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5만원 밑에 나오니까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는요 35,000원 근처 올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35,000원. 여기는 아마 상당히 그래도 강력한 지지라인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도 이렇게 빠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치고 나면 이때 6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가까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멈춰가 나왔는데 그 멈춰가 아직 이 녀석들을 소화할 만큼 강력한 멈춰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거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새끼들 세력질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영역이 돼요. 이 3만 원대가. 그죠? 그래서 2만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까라는 생각 해보면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이쯤에서 반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그 정도. 자, NC소프트 제가 안 좋게 말했던 종목이죠. NC를 왜 사냐, 그죠? 이 볼 거 없다니까. 줄줄이 세잖아요. 차라리 넥슨이 낫다 그랬는데 넥슨 어떻게 됐나? 넥슨 한번 볼까요? NC 좀 체크해놓고 넥슨. 넥슨 잠시만요. 오늘 천천히 할게요. 뭐든 주말이기도 하니까. 넥슨 재팬입니까? 넥슨 코리아. 주식. 넥슨 코리아. 이거 주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요. 넥슨이 스펠링이 뭐더라?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NC 그렇게 말씀드렸던 정보이긴 하고, 증권도 마찬가지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거 대한항공 이제 카이가 맛있는 가격대로 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막 뛰어들 만한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약반등 이후에 이런 모습 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바 그 한다고 난리 칠 때 이때 그때는 고점이라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때 제가 3만 5천 원 말씀드렸죠. 요 눌림 3만 5천 원 노려보자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그건 보내줘야 되지. 다시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점 없고 영원한 저점 없어요.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자리 잡고 있네요. 그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정보들이 거의 다 코스닥이더라고. 내가 좀 이런 거 보면 좀 속상해요. 한국 사람들 역시 정말 이런 거 좋아한다. 그죠? 제가 이때 금호타이어 옛날 추천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어이구야. 사면 안 된다 했죠? 네. 아모리 퍼시픽 예전에 반등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밀어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철학뱀. 아이고. 중국이랑 확실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중국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중국인이 많아요. 그죠? 제 여자친구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한국 상품들 굉장히 좋아했대요. 명품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20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대니까 그때 인식까지 좀 달라졌겠지. 최근 애들은 중국 자국의 국뽕에 좀 취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국 정부에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그걸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애들. 그래서 아직도 아직까지도 최근에 유학 온 친구들 보면 얘기해보면 아직까지도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믿을만 하대. 자기네들은 워낙 장사꾼들이 막 포장도 엉망이고 막 그 안에도 엉망이고 엉망진창이니까 그게 많아서.
아무튼 중국 시장이 좀 열리면 좀 나아지겠지. 참 슬프다, 그죠? 참 슬프다. 와, 이게 많이 올랐네요. 네. 신택 그거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나요. 이거 여기서 뭐 7만원 갈 거라고 난리 쳤던 기억 나는데, 아이고, 그죠?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 이럴 때는 왜 우리 개미들이 왜 물리는지 아시겠죠? 오르면 오를 대로 산다고 말이야. 그럼 여기서 못 버틴다고. 지금 사는 건 말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적정 가격이 여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분. 네. 그래도 요 녀석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니 뭐야. 광고입니다 저거. 네. 뒤져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관련돼서 일을 기판 관련된 회사한테 잘 뭐 나름 괜찮은 회사 같더라고. 아이고야. 여기 찍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죠? 88.6. 아이고야.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야. 옛날에 이제 봤던 종목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없어요 아직까지. 설거지 나왔네. 아이고. 현상 벗어났고요. 카카오뱅크. 아이고야. 저 카카오뱅크 평단 0입니다. 박살나. 3세 토막. 아이고야. 반토막씩 여죠. 근데 제가 카카오뱅크를 많이 사진 않았거든. 한 100, 그때 100 한 30만원어치인가 100 몇십만원어치 산 것 같아요. 100 후반대는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박살났습니다. 절대 물타기 하잖아. 절대. 네. 그렇지만 실버의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바보가 다 됐던 부분인데, 아직 좀 그렇네요. 나중에 카카오뱅크가 시간이 지나서 한 28,000원 좀 오면 다 팔아버리세요. 저도 그때 나중에 반동 오면 다 팔아버릴 거예요. 네. 잘 완전 분석도 잘못했고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완전 실수했다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죠 뭐. 그죠? 네. 두산. 야, 이 뭐야? 비트코인 SOV? 뭐 SOV가 좋다 난리 치더만 결국은 댓글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이런데 사는 건 잘 팔아야 돼. 무조건 좀 가치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네. 삼성전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도 저는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괜찮아요. 그죠? 좋아. 오케이. 괜찮은 종목이고, 우리가 뭐 볼만한 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캐리하는 종목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체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잡았던 사람들 여기도 팔았거든. 물렸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여기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그래도 삼성이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가 여기잖아요. 그죠? 55,000원, 56,000원, 55,000원 이 정도에서 62,000원에서 팔아라. 많이 가면 67,000원 정도다. 66,000원 이 정도 잡니다. 그래서 물량 줄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포인트가 52,000원. 그 바닥이었거든요. 얘는 이제 코스피에 완전히 대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잡기가 좀 쉽습니다. 얘가 상승을 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반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편들 다 꼬우고 이렇게 뚫었다가 리버시브 반전 나오고 바닥 다지고 이렇게 다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치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삼성 좀 감정이 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단서 담가 놓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지적으로 했을 때 이게 한번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 한번 나올 것 같다는 거지. 제가 잠깐 2023년 가을을 내가 몇 년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까? 이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뭐 이거 나오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근데 물려도 여기서 물타기 하면 되니까. 이건 내가 제가 물타기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그죠? 근데 물타기를 해도 되니까 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야. 비아디 제가 좋아하는 회사요. 네, 비아디는 중국 기업 중에서 제가 샤오미랑 비아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샤오미는 물건을 사서 써보면 괜찮아, 쓸만해.
가격도 착해요. 한국 제품들 반값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제습기 성능이랑 청소기 성능이 좋아요. 근데 조잡해. 좀 마감이 좀 싼 마이팅가 나. 이게 플라스틱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뭐 싸잖아요. 저 같은 가성비충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비아디 저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이 자동차 마음에 들어요. 제 전기차 한국 들어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차트 보면 지금은 안 살 거예요. 그죠? 네. 바다를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을 캐리하는 기업 중에 한 개인데 파동상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파동의 모습, 이런 파동, 우리 흔히 말하는 임펄스, 충격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그죠? 충격파 형태 쫙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약해지고 있죠. 엔딩은 아니고 오파의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오파 형태를 좀, 그러니까 오파까지는 아니지. 우리가 엘리엇 파동 자체를 오파로 좀 자르긴 좀 힘든데, 그러니까 카운팅을. 근데 지금 이게 오파의 특징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딩 다이고널인가 보면 엔딩 다이고널 카운팅 좀 껄끄럽긴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와주면, 이게 이 자리가 오려면 비아디라는 그룹이 지금 전기차 그룹이고 세계에서 지금 좀 손에 꼽는 전기차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제가 혹시 잘못됐으면은 카톡에 났는데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완전히 다 찾아하는 건 아니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오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이제 중국도 부동산에 대한 붕괴 그런 시장이 오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200 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죠?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조금 침이 살짝 나긴 하는데 달러라 보니까 안 올랍니다. 네. 나중에 좀 올라도 나중에. 과스템. 네, 뭐 됐고 시즌. 지금 바다가 좀 다지는 모습이네요. 네. 자, 뭐야? 하나에어스페이스. 자, 하나에어스페이스 좋죠. 네, 좋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제가 작년에 하나에어스페이스 노래를 좀 많이 불렀어요. KF21 관련돼서 엔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너무 고평가된가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만약에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그냥 묻지마 매수하시면 됩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는 이제 단타로 보시는, 요걸 보고 되돌리면 단타로 접는 잡이죠.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상승을 하려면 이 빠지는 모습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아니고 여기서 하나 중간 반대 하나 나오고 나서 이렇게 와야 돼요. 61.8 좀 살리면서 이렇게 반대 좀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거의 원웨이로 찐파처럼 잃어버리면 저는 이 규모 안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4만원 아래에서 또 잡아볼 만한 게 뭐지 않나 싶어요. 요 반등을 노리는 거 정도는 괜찮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는 모습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아마 이 기업 회사의 그 악재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가격을 빼려면 또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됐고. 이게 뭡니까? 상하이 모터스네요. 상하이 모터스보다는 저는 비아디가 더 좋습니다. 저는 비아디라는 회사를 조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거지만 정리를 좀 해놓을까? 네, 종목으로 정리열이 안 되나? 나중에 하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달러는 봐야죠. 차트가 좀 길죠. 네. 타임라인 달아주시는 분들 고생하시겠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달아주셔서 여러분들 잘 챙겨 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귀찮은 일인데.
자, 뭐 이건 됐고, 이거 자, 파이낸스 볼 게 없죠.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환율의 상승에 대한 그런 뭐 돈으로 모이는 그것도 압박을 좀 느껴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거 상황과 지금 모든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변화가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 생겨야 돼요. 우리 죄송합니다. 네. 다우 이론 측면을 봤었을 때, 그죠? 뭐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 시장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보통 C파가 공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침체가 되고 바닥을 점점 다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이게 침체 구간이 보면 그래도 빠진다고 해도 바닥이 점점 가까워진 형상을 띠게 될 거라고. 그죠? 물론 거기서 배집을 하면서 흔들대기 시작할 거고, 흔들대기 시작할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제 시황이 그 규모가 작아지고 오늘 보고 내일 본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디테일하고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누군가 영상을 보고 오른데 해서 사가지고 존버하는 그러면 안 돼요. 까다롭죠. 그래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 저 한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달러 기준으로 18,000달러, 이렇게 바이낸스 17,759달러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으면서 계속 기승전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선물 시장에 잘 안 넘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 시장에 넘어가 있다니까요. 비트코인 늘려보려고. 이거 깨지면 손절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면 손절하면 아마 요 깨지면 아마 제가 만약에 5배 풀 베팅을 해서 그거 깨지면 풀 베팅을 하게 되면 얼마 되냐? 요게 지금 10%가 좀 안 되죠. 5%가 좀 넘나? 그러면 5배 50% 반토막 나겠네요. 반토막 나면 제가 벌었다고 다 토하겠네요. 그죠? 지금 계좌가. 그러니까 그걸 간보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뭐 그걸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금리라는 것이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담보를 하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롱을 잡았던 타점이 요때예요. 롱 잡아서 이제 이쪽에서 익절 해버렸거든요. 좀 더 끌고 왔으면 상당히 많이 먹었을 텐데 제가 풀롱 때렸거든 이때. 그러니까 손해 나는 걸, 손실을 풀롱으로 만회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만회했고, 실제로 제가 계좌를 넘긴 시점이 이때니까 요때 가격보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매일 나쁘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꾸역꾸역 늘리고 있다. 5% 늘었나? 네, 비트코인 개수가 5% 정도밖에 못 늘렸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배율을 높게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배율 고배율은 철저하게 빠르게 치고 나와버리고 작은 비율만 계속 롱으로, 예수롱을 계속 잡고 있다 보니, 여기 정찰롱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정찰롱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요 저점, 아주 짧은 기점을 봤었을 때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요 타이밍에 또 알트코인도 또 반대 한번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여기 지금 정찰 딱 들어가 있고, 요 포인트에 두 개 또 들어가봤자 제가 가질 수 있는 시드, 그러니까 그 계약수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죠. 여러분, 저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누구들 보고 막 마진 해가지고 막 한데 그따위로 하냐, 뭐 100배 해야 뭐 자극적인 방송 보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반등 턴에 또 많은 알트코인이 좀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그죠? BTC 차트도 간단하게 한번 보러 갈게요. 오늘 꼼꼼하게 좀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수급이 없어서 1분 넘어갈게요. 이오스는 반등 이후에 낙폭이 좀 커졌다. 그죠? 오케이. 이오스가 이제 볼 게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오스 차트를 그래도 좀 그래도 힘을 좀 쓰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보다 희망. 그래서 이오스가 살아남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는 크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수급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요 크게 봤었을 때, 그러니까 바닥을
아이고, 녀석아, 바닥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나중에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에이다보다 낫다, 차라리. 네. 자꾸 제가 에이다보다 낫다는 말 많이 쓰죠. 이런 클래식.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이더리움, BTC. 글쎄요. 발코인. 아이고야,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그죠?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양봉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도 탈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그거 하나 안 왔으면 어떻게 골든 또. 오케이. R11은 뭐야? 아이오타, USD. 룸네트워크. 아이고야. 무슨 보라. 요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이런 건 다 가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바닥 이렇게 쭉 타고 돌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정도에서 이 자리를 보고 있으면 이건 사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매집봉일 수 있는데 매집봉이 되려면 이때까지 익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매집봉이 뭐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BT 차트 이 정도면 오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은 뭐 똑같습니다. 원하는 지금 달러가 더 중요해요. 환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원하는 뭐 2,700만 원 정도 로스커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11월 전후는 뒤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골드. 이런 거 노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노리지 마세요. 제가 왜 대놓고 쓰레기라고 욕을 하냐면, 원래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골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거 확정 스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스캠이에요. 스캠. 그죠? 스캠이고, 이 길이를 나와줬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슈팅 나고 빠지죠. 물론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등 포인트를 얘기 드릴 때 786, 886 자리에 대한 걸 많이 드리잖아요, 요즘. 그쵸? 786, 88.6. 잡주들은 886이 무빙이 많이 나온다. 제가 그런 말 말씀드리죠. 886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였습니다. 이게 되시죠? 그건 좋아요. 근데 886에서 나온 반등은 뭐가 된다고요? 바로 못 가는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이걸 개판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강도들이 많고 도둑놈들이 많은지, 날로 먹을 놈들이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5분 동안 거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붙기 시작하네요. 5분 봉입니다. 언제 제일 많아요? 이때요. 여기 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고요.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줄면서 이게 빠질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죠. 끼리 놓고 불쌍한 척해요. 제가 몰라서 어떡할까봐. 역겨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냐면, 이게 뚫을 순간에 하시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30분 정도를 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목균이 되게 빽빽한데 여기 뭐가 있을 거거든. 여기 작은 이런 것들 뚫는 순간에 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게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거기 비싸질 때 비싸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산다니까. 이 장대 양봉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적어도 이런 매물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뚫을 때 사는 건 괜찮아. 도전해보는 건 괜찮다니까. 해볼 수 있어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얘가 더 가도 이럴 때 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 때가 고점이다. 맨날 사니까 고점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반등해버렸네. 아이고,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걸 제가 이 가격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눌림목에 대한 가격 이쯤 보면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786 했거든요. 아 조금 좀 더 가야 되네. 786과 886 그죠? 786 26,000원. 저기서 그랬죠. 이거 머리 총 맞았으면 이걸 왜 삽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거의 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비쌀 때 사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 뭐 지금은 제가 사라 오른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손절을 꼭 좀 정해놓고 사시고 18,000원 손절이 조금 멀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발 하나 건져놓고 가면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빠질 때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거 큰 규모에서는 우리가 정찰만 놓고 나중에 작은 규모에 스타트하는 걸 보고 매수를 좀 강하게 땡기거든요. 파워레터 필요 없고 이더리움 항상 차트 보실 때는 큰 거부터 항상 큰 거부터 이더리움 모스코인 에이다. 자 에이다가 반등이 꽤 잘잘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에이다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에이다는 신저점 갱신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이다가 신저점 갱신됐어요. 근데 저는 송구하게도 이더리움이 에이다를 뒤를 쫓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200원대 오기 전까지 저는 그 돈 터치할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님들. 이거 가든 말든 아시겠죠? 에이다가 많이 반등할 거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 하는 종목도 있던데 저는 그딴 거 안 믿습니다. 200원 때까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하락할 때 사는 거는요. 무조건 반등에 파셔야 돼요. 얘가 상승을 하려면 하락할 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이거 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실제 하려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찌고 뽑고 난리 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오랫동안 익어야 가요. 이만큼 익어줘야 그나마 1,000원대를 갈아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0원대 사는 것도요. 그냥 반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이렇게 상상 나 잘 샀으니까 존버 해야지 세지 마세요. 이거 가치 없어요. 에이다 아시겠죠? 제가 에이다 이때도 제가 이때 추천드렸고 이때도 추천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이다 그랬어요. 바이다 안 한다. 이때 제가 단타 이야기 드렸으면 여기 제 1,200원이었나? 그러니까 1,250원인데 아마 살짝 체결 안 되고 올라갔을 겁니다. 1,200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야 이거 너무 많이 갔다고 무조건 팔아야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난리 쳤었거든 이거. 근데 에이다 장투하는 게 에이다 장투하고 싶은데 언제 사면 좋겠어요 하니까 여기 얘기하니까 그 사람 기가 빠져 다 나가버렸거든. 그나마 700원대는 오면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말했어요. 이때 그죠? 건드시면 안 돼요. 돈 터치.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바닥 이미 기고 있잖아요. 그쵸? 바닥을 이미 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가치 평가를 할 거야? 코인들 가지고 다 바닥 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쵸? 주봉상 얘가 좋은 모습 나오려면 여기를 다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그쵸? 다 지나가야 돼요. 큰 거 보면. 그러니까 작은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뭐라고 할까? 이오스 제가 그나마 이오스가 낫다. 그나마 이오스가 낫다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이때부터 그나마 이오스가 낫다 계속 노래 부르고 있잖아. 상승률 자체도 이오스가 더 강했고 이번에도 이오스가 낫다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오스를 또 픽도 냈어요. 이번에 또 보여드릴까요? 이오스 단타 노려본직합니다요 라고 여기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나간 건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공부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 뭐 벌어야 저도 벌고 그분들이 벌어야 다음 달에 또 후원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 생각 목숨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오후 8시 8분 아닙니까? 그죠? 오후 8시 8분. 언제 몇 전죠? 20일. 요때네. 그죠? 봐봐요. 그리고 이오스 2% 무역 이절로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 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오스 가이드 해드리거든요. 가이드 했더니 림모가서 여기서 잡으라 그랬거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쌤은 여기서 잡아요. 여러분들과 저랑 다 저는 여기서 잡아버려요. 이 규모가 내가 손절을 감당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잡아요. 그걸 꼭 관리하고 나서 여기 다시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1470원 60원 정도에 잡아보자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이제 이 흐름이 나왔으면 손절가를 끌어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잡았던 물량 살짝 또 줄이셔야 돼요.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끌고 가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풀매수해서 손 쉽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돈 너무 심뻐요. 이해되세요? 이게 좋다더라 해서 사가지고 돈 벌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들 시작이라고요. 지금 내년부터. 올해는 찜체지만 내년 더 큰 규모에서 이런 게 등장할 거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을 넘게 떠들었습니다. 녹화 방송을 1시간 넘게 하는 건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주식시장, 코인시장, 알트코인 다 한번 훑어봤고요. 저 한쌤 같은 경우는 다시 요약을 하자면, 환율에 인한, 그러니까 비트에 몰렸던 그 돈이 풀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이 한번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한 급락,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 대출 이런 것들이 터져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급락을 또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급락이 지금 아니다 괜찮다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게 터지기 전에 아직까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그런 기술적 반등들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트코인을 롱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량은 그렇지만 그 리스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30% 정도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항상 우리가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38.2%이라고 하거든요. 지그재그 반등이 38.2%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셔서 만약에 지금 무너지잖아요. 거기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30%를 넣어놓고 나면 이게 빠지고 나서 여기서 70%를 채웠을 때 본전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30%입니다. 그래서 3대7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대2라고 해도 돼요. 1대1 대합니다. 33.3, 66.1 하셔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38에 대한 숫자가 그런 겁니다. 하셨으면 여기서 잡아서 무조건 팔고 다시 하셔야 돼요. 더 가더라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도 자주 하죠. 왜냐하면 이 매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실력 있으셔야 돼요. 배짱도 있으셔야 돼요. 저 한쌤은 이 비트코인 시장을 18,000달러죠. 17,600달러 정도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11월 FOMC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흔들어서 그때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순간적으로 위로 한번 흔들었다가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 실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정도에 또 기회가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 이른봄 그 겨울이 벚꽃이 피기 전쯤에 작은 기회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 큰 기회는 내년 가을쯤에 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의 매매는 철저하게 현금을 모으기 위한 철저한 매매, 그리고 자신 없으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스크 즐기시기 싫으시면 아까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천천히 모으시든지.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